지난주에 이제 소아우울증, 우리 청소년기 우울증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울증에 대한 어떤 그 상황적인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체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 예. 이게 이제 우울증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감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감기처럼 흔하게 누구라도 앓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오래 놔두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울증은 사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전적으로, 생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이다. 그 요인들 중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 드릴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울증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환경적인 거, 유전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그 세 가지 이제 큰 범주에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유전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정보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유발되는 것이며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인 줄 알았는데 어디에 문제라고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유발되는 것이며 스트레스나 외부적인 생활 사건이나 개인적인 성격 등 복합적인 기전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 나옵니다. 뇌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도 받고 개인적인 상황도 생기고 환경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여기 얹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중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부분도 새롭게 많이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생물학적 요인이고 그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도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뇌 신경 전달 물질과 우울증.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라는 거 학교 다닐 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조금 풀어 드릴 건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 전달을 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이 이제 뉴런이라고 하죠. 이 뉴런들이 전깃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물망처럼. 근데 최근 보고에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정 간격 떨어져 있더라. 이 세포들이 일정 간격 떨어져 있는데 이제 전기줄처럼 엮여져 있는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배웠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정 간격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 전달이 가능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신경 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넘어서 정보가 서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잠도 자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다음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뇌 기능은 수십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잘 만들어져서 적절히 유리되어야 정보 전달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이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뇌 속에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1000억 개가 넘는 세포들에게 골고루 영향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충분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어도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한 아이와 어른들은 영향이 덜 받는다. 왜?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니까. 근데 어때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보통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죠.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잘 먹는다는 뜻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아 인제 계속 길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의식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개인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뇌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위로받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위안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감정 조절이라는 거는 '내 기능을 돌아보셔야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몇 가지로 꼽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또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도파민 이런 거 저번에 인제 우리 호르몬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것들이 다 관장을 하는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40 가지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중에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세로토닌도 알아보고 도파민도 알아보고 다 알아볼 수는 없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균형 있게 잘 활성화시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실게요, 내용을. 우울증은 세로토닌 신경계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계의 기능 구조 때문에 생긴다. 이 호르몬이 균형 있게 잘 유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우울증, 공격성, 불안, 과식증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다 비슷합니다. 과식하는 것도요 정신질환이거든요. 폭식증, 거식증도 정신질환이고 옛날에는 정신질환인지 몰랐죠. 이거는 정신과에서 요즘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인들 그리고 세로토닌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뒤에 제가 짚어 드릴 건데 세로토닌 전구 물질 이 트립토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합성이 남성에 비해 4 배나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남성보다는 여성 우울증이 더 많은 이유가 신랑이랑 얘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하루 3 끼를 똑같이 먹었어요. 근데 영양 보충하는 게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쪼끔 더 먹어야 된다고. 결핍이 이루어지면 여자분들은 남성분에 비해서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실게요. 세로토닌 쉽게 말하면 행복 호르몬이랍니다. 행복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 우울할 새가 없겠죠. 그래서 기분을 조절하고 사고 기능과 관련하고 기억력 학습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리면 어때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 때문에 어때요? 기억력이나 학습력이 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로토닌이 90%가 어디 존재한다고요? 장에 존재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장에 존재합니다. 세로토닌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장에서 분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장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청내청." 장이 깨끗해야 뇌도 깨끗하다. 머리가 맑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무거운 아이들보다 장이 맑아야 머리가 맑아서 공부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장청내청. 장은 제2의 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때요? 장이 우울증에 걸린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가지신 분들 많죠? 현대인들 많습니다. 예. 장누수 증후군 이런 거 많습니다. 다 어때요? 장이 우울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진다. 그러면 우울감이 든다. 반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변을 못 본다.' 우리 가족들 변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설사 변을 잘 본다는 거는 매일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사나 아니면 변비가 있어서 매일 가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건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화면으로 띄우기 좀 거북하잖아요, 아침에 변 상태를. 그래서 건강한 변 상태, 바나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바나나 모양이면 건강합니다. 예. 그게 뭐 어른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저희는 아이들이 바나나 편이거든요.
아이들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과학 시간 같아서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신경 전달 물질을 방금 얘기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뉴런입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게 옛날에 전기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연결되었던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일정 간격.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뉴런에 보면 말단에 이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는 어때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보면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 이게 다 신경 전달 물질. 여기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요. 만들면 이 시냅스 간격이 있죠.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슝 하고 전달이 돼요. 그럼 여기 이 수용초가 리셉터가 있다고 나와 있죠.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있게 잘 되어야 뇌가 원활히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다. 그 원료는 어때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휴식할 때 잠잘 때 여기 비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 영양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기본 영양소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제, 칼슘, 철분 등의 금속 이온들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대사에 필수적이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식단으로 이거를 골고루 다 채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탄당제라고 얘기하죠. 영양소. 탄당제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결핍이 되면 뇌 기능은 떨어지고 성장도 부진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이 부진한 아이들은 뇌 기능도 조금 부족하다 보시면 됩니다. 성장이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장은 반드시 약이 아니라 영양으로 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인 영양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먼저 칼슘이 나와요. 이 칼슘이 하는 역할들을 제가 책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러 책들에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이 영양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책에는 이 영양소가 필수적이라고 어느 책에는 다른 영양소가 필수적이라고 그렇진 않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칼슘의 역할을 한번 보실게요. 칼슘 보유량에 따라 중추신경의 기능은 엄청 달라진다. 중요하겠죠. 뇌 안의 칼슘량에 따라 중추신경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은 뇌 신경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결핍이 되면 어때요? 병적 이상으로 흥분을 초래한다. 잘 보세요.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기분이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엄마들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뭐라 하고 짜증내죠. 그거는 뭐예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가 문제라는 거죠. 그 엄마가 영양 결핍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애만 계속 먹여. 근데 어때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 엄마가 제어가 안 되는데 아이만 잘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자꾸 애만 챙겨 먹여.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사람인 이상 내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 영양소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 내에 칼슘이 충분하면 신경세포의 기능도 활발해지고 약간의 정신적 충동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반대로 칼슘이 부족하면 미미한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정신적 동요도 심해진다. 그래서 어때요? 칼슘 보유량이 많으면 정신적 피로감이 적어지고 회복도 빠르다. 이게 집밥의 힘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이 요즘 아이들 ADHD, 과잉행동, 여러 가지 뭐 자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초등학교생들이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10몇 년 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스턴트나 서구 음식을 먹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고 나서 이 책들이 나왔습니다.
TV에서 스페셜로 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칼슘이 그럼 중요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칼슘에 대해서 알면은 꼭 짚고 넘어야 될 게 마그네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마그네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냅스 안에 마그네슘은 시냅스 밖의 칼슘과 전개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 속에 칼슘은 지나치게 많은데 마그네슘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에 내에서 어, 마그네슘은 부족하고 칼슘이 지나치게 많으면 시냅스는 계속되는 메시지 전달을 해요. 계속 메시지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근데 만성적으로 계속 긴장하는 수축과 경련만 반복하게 됩니다. 칼슘은 수축하는 작용, 마그네슘은 이완하는 작용. 우리 세포가 어때요? 수축과 이완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생리활동도 하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칼슘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수축만 계속해요. 그럼 몸이 계속 경련이 일어나요. 계속 긴장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이는 불안증을 더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칼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기 아이들은 칼슘이 70% 부족하다 나오거든요. 통계상으로 칼슘이 지금 영양소가 70% 부족한 걸로 나와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그래서 예민하고 흥분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칼슘을 많이 먹여. 그러면 긴장 상태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엄마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셔야 됩니다. 나도 물론이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해버리면 건강도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서 누군가에게 대충 들은 내용들이 다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제품을 사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독일산 진짜 유명한 칼슘인데 언니 알아?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 뭐 종근당 이런 거 알겠나? 내가 어째 그걸 어째 아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먹으니까 좋다 생각하고 샀겠죠. 근데 왜 칼슘을 먹여 하니까 칼슘을 먹여야 되니까 칼슘을 단일 제조로 해서 잘 만들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깜짝 놀래대요. 마그네슘을 따로 샀대요. 네가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먹일 건데 보통 사람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먹일 건데 네 맘대로 먹이면 안 된다 그거. 자연으로 얻는 거 상관없어요. 멸치를 먹이거나 멸치 하루에 한 컵 먹이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이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균형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는 정보로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화장품 만들어 쓰시는 분들 이런 것처럼. 남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본인도 정보가 없어. 그게 더 위험한 걸 초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슘이 우리 몸속에 원활하게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이 칼슘이 뼈 속에 잘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타민 D는 영양학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양소예요. 이게 우울증을 보완하는 우울증을 개선하는 지금 효능이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는 하나하나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꽂혀서 그것만 계속 먹이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원료를 뭘로 쓰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흡수할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알고 하시지 않잖아요. 보통 광고만 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여기 보시면 칼맥디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결핍되어 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콩,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다. 부족하겠죠? 어디 많이 들어있다고요? 견과류, 콩, 푸른잎 채소.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결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먹는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안하고 초조한 수험생 자녀에게 어때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자. 칼슘과 마그네슘은 뇌세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스트레스 영양소라고 불린다.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알고 먹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즘은 육식 좋아하죠, 아이들.
인스턴트 좋아하죠. 인스턴트 뭐예요?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빼나가게 하죠. 왜 칼슘이 부족하냐 잘 먹여도 인스턴트나 첨가물들은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자꾸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결핍이 되고 칼로리 많으니까 살은 찌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결핍을 더 부추긴다. 청소년들 편의점 음식 좋아하죠. 어렸을 때 아무리 잘 먹여도 청소년기 되면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컨트롤 못 합니다. 맞나요? 편의점 음식 먹으면 먹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제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 먹죠. 그리고 외식도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서 육식을 즐기죠. 전부 다 뭐예요? 첨가물에 우리 아이들을 해치게 하는 그런 영양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실게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어 그 우리 집 주치의 자연이야기라고 앨런 갭이라는 의사가 적었습니다. 이분이 백악관에 미국 백악관에 자연의학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거의 주치 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화면에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불안장애 혹은 불안증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조바심, 걱정, 두려움, 성급함, 수면 장애, 불안감을 느끼면서 식은땀이 나고 맥박이 빨리 뛰고 가슴 통증과 피로, 두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요즘 많죠. 가만히 있어도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늘 걱정만 많고 불안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시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으로 급성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맞죠?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했지만 보실게요. 불안증은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처럼 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만성 불안증의 원인은 대부분 알 수 없으나 불안장애 증상은 일부 중추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계속 연구가 돼서 나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 중에 밝혀지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경 전달 물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 여기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더라도 영양소가 달리 표기되진 않아요. 왜? 그 연구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은 불안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고 마그네슘 필요량을 증가시키고 불안증과 스트레스가 더 악화된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더 고갈되니까. 그래서 보실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또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비타민 B군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전에 교육 특강을 할 때는 학습적인 부분 때문에 비타민 B를 강조했거든요. 비타민 B의 별명이 두뇌 비타민이고 학습 비타민이고 지구력을 가지게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학습 비타민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서 많은 분들이 "똑똑해지려면 비타민 B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특강할 때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한데 아이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비타민 B가 정신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비타민 B군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불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B군은 8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1부터 B12까지 8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면 12가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제 발견되는 순서부터 이름을 붙여서 8가지로 되는데 이게 8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어때요? 효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 비타민 B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B군은 임상적으로 비타민 B군의 결핍이 나타나지 않는 만성 불안증 환자의 증상을 호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면 따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 B군이라고 합니다. 왜 고용량이라 하면 많이 먹으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어때요? 체내에 돌다가 부족한 데 다 쓰이고 혈관을 통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쓰이고 남는 거는 안전하게 다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먹였을 때 뇌기능적으로 많이 보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B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을 다 플러스 시켜 놓은 거예요. 8가지를. 그래서 원료는 효모거든요. 효모에서 추출한 8가지 비타민을
어때요? 골고루 다 제공을 했고 하루에 230% 필요한 양의 230%를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230%. 굉장한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지만 골고루 다 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골고루 먹었다 하잖아요.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간편 식사를 하고 대충 먹고 그러니까 먹기 편한 음식대로 가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수죠. 그죠? 그래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보속식품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비타민이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 뇌 기능의 퇴보를 감소시킨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가진 비타민 A, B, C, E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코엔자임 Q10이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꽉꽉 채워서 13가지 비타민과 5가지 무게질을 이렇게 한 통에 담아서 하루에 4알로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지금 12월 달에 리비전 되어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영양식단이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더 채우고 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13가지 비타민, 5가지 무기질, 성장기, 영양 밸런스에 꼭 필요한 포뮬러로 나와 있고 파이토칼라, 식물 영양소 28가지나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영양소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세몬 오메가3입니다. 지방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뇌 건강 유지에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다지방층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방은 모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특히 신경세포막의 정상 기능을 유지해주는 필수 성분이다. 우리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막, 신경이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막이 돼 있잖아요. 그게 전부 지방으로 돼요. 그래서 일부 신경 전달 물질과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모든 장기 중에서 뇌만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장기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전달이나 신호 전달에는 지방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지방 아닙니다. 그죠? 예, 진짜 양질의 좋은 지방을 얘기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결핍은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방해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생선과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만류 함유된 식품 섭취가 중요하다. 이거는 뭐예요? 다 책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라고 했던 트립토판이라는 게 앞에 지나갔어요. 이 트립토판은 별 5개입니다. 뇌 기능에 있어서 저는 비타민 B군하고 이 트립토판 진짜 강조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로 나와 있죠. 책에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일부 환자에게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 지방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한다. 앞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거기에 단백질이 지방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제조에 필수적이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이제 설명합니다. 타이로신과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을 쪼개면 다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많은 아미노산 중에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트립토판이 우울증을 포함한 정서, 수면, 폭력성 조절에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주 원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식물성 프로틴, 식물성 단백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원료 자체가 인간과 조직이 똑같기 때문에 원료는 어때요?
쉽게 구하고 원료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항생제나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기는 오히려 안 좋겠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인데 순수 식물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미노산이 합산이 100점이 되는 게 잘 없어요. 동물은요, 질이 좋든 안 좋든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근육 조직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식물성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미노산 스코어 100. 우리도 스코어 100점인데 하는 단백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원료에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을 겁니다. 순수 식물성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 건강기능식품으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기능에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트립토판, 비타민 B군.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중요한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좋은 거를 넣어주기 이전에 안 좋은 거를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거 다 먹고 습관도 다 안 좋은 거 그대로 하고 그냥 이거를 먹으면서 좋아지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요즘 식습관에서 안 좋은 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오늘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인공조미료. 보통 MSG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요즘 코로나 이후에 TV에 먹방 프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의 어떤 생활이나 연예인들이 먹는 먹거리가 나오는데 편의점 음식 이런 것도 TV 방송이 많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어때요? 아, 누구누구가 먹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고 다 먹죠. 사실은요, 그거는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방송은요, 시청률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것들이 방송으로 노출돼 있고 인제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뭐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정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른이라고 다 뭐 현명하게 판단하고 정보가 다 갖춰져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MSG를 가지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서 보고 따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라면 스프 분말로 모든 음식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SG, 인공조미료 한번 보실게요. MSG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글루탐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루탐산 나트륨. 염이라고 할게요. 중추신경계의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로 신경회로의 흥분이 지나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흥분 독소라고도 부르고 실제 어린 동물에게 많은 양의 MSG를 먹일 경우 뇌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거 아이들 다 먹습니다. 많이 먹냐 작게 먹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MSG가 과잉행동장애, 섬유, 근육통, 우울증, 두통, 천식, 다녀성 비염, 가슴 통증, 조기 심실박동, 빈맥, 신경계 증상, 오한 등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이것만 봐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과자 안 볼까요? 고래밥 한 봉지 안 볼까요? 양념돼 있는 과자들. 스프 분말에 버무른 거예요. 맛만 다를 뿐이고 매운맛, 순한맛, 보통맛 있잖아요. 순한 맛은 더 좋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다 첨가가 다 돼 있고요. 전부 뭐예요? 스프 분말로 전부 다 만듭니다. 스프 분말을 가지고 맛을요 배합만 다 바꿉니다. 고래밥 한 봉지를 먹었는데 집에 오니까 낙지 볶음을 엄마가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줬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또 요즘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 가서 한 거 사 놔서 또 먹네. 오늘은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안 먹었죠. 근데 뭐예요? 과자는 뭐예요? 오늘도 과자 한 봉지밖에 안 먹었죠. 근데 젤리도 먹고 사탕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청소년 아이들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 라면 이런 거 늘 먹거든요. 매일 먹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늘 코스처럼. 그건 뭐예요? MSG를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집밥도 안 해 줘.
그 아이들이 밖에서 막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없는데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엄마들이 도시락 싸두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의지를 가져도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이제 컨트롤하기 힘들거든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뭐 우울증 옵니다, 애들. 억지로 자극을 받게 하면. 그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먹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천에 눌려 있는 MSG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도 첨가물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해 먹을 뿐이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음 6 살짜리 애기 엄마 아침밥 애기 잘 먹고 간대요.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들이 막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침밥 잘 먹고 간대. 우리는 스팸 하나 구워 놓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간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밥을 한 그릇 먹고는 가죠, 매일. 근데 반찬을 통해서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로 햄이나 스팸은요 안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에 글루탐산 나트륨보다 더 안 좋은 아질산염이 들어가거든요. 고기가 오랫동안 2-3년 보관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냉장고에 며칠만 놔둬도 부패돼서 피냄새 나서 못 먹잖아요. 그거를 몇 년간 보관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걸 매일 아침마다 밥 한 그릇 뚝딱 그것도 흰 백미에.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은 흰 쌀밥 먹이면 개먼 거.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요?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가서 엄마는 뭐요? 잘 먹는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 무슨 영양가가 있을까요? 탄수화물 말고는 아무 영양가 없습니다. 근데 탄수화물도 어때요? 다른 영양소와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좀 아셨으면 좋겠어. 이 책이라도 한 권 읽든지. 그래서 몇 페이지라도 보세요 그러면. MSG와 비타민 B군. MSG로 인한 증상은 글루탐산염이 얼마나 빨리 대사돼서 혈액 속에 사라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글루탄산 나트륨이 첨가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서 빨리 없앨수록 증상도 가벼워지는데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비타민 B군이라고. 비타민 B군이 아까 수용성 비타민이라 했습니다. 몸에 다 쓰이고 남는 건 배출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걸 배출시키는 영양소들이 부족해. 비타민 C도 잘 안 먹고 비타민 B도 잘 안 먹고. 맞죠? 그래서 요거는 실험이고 이제 넘겨 볼게요. 그래서 MSG는 흥분 독소로 분류되는데 흥분 독소란 두뇌 세포를 과다하게 흥분시키고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다. 화학 물질을 매일 먹는 거예요. 파니까는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다 먹지 않았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걸 분해하는 게 없다잖아요. MSG 과다 섭취는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이루고 있는 수상돌기를 야하게 만들어서 아까 그 보셨죠? 뉴런. 거기에 있는 수상돌기를 야하게 만든다고요. 신경세포 간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고요. 신경전달 물질이 공장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해하겠죠.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MSG는 모두 유리된 형태, 유리된 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따로 떨어져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된 MSG가 몸에 들어가면 곧바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혈액 내 농도가 평소보다 20배에서 40배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의 MSG가 지체 없이 뇌세포를 공격한다고. 혈관에 흡수되는 그 농도가 갑자기 20배, 40배 되면 혈관을 피가 확 빨리 도니까 혈류가 어때요? 뇌를 빨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과자 몇 봉지 먹는다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꾸준한 식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러셀 블레이룩 이분이 20년 넘게 신경 전달 물질만 연구해 오신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을 음식이라 생각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장, 아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댔잖아요. 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장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모든 게 조금 해결되는 느낌,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 드실 거예요. 장이 있고 장내 미생물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다.
장이 중요하고 장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장이죠. 누가 봐도 장처럼 보이죠?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장은 몸 밖으로 분류가 되고요. 장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몸은요, 몸 안이라고 분류합니다. 몸 안이 있고 이 장은 몸 밖이라고 해요. 왜? 입부터 항문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바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음식이 지나가게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 장을 다 펼치면 어때요? 120평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은 몸속에 있는 이 장이요, 다 펼치면 표면적이 120평이나 돼요. 여기에 몸속에 들어온 음식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데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안에서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면역도 다 관장을 해요. 면역세포의 70%를 여기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90%가 이 장에서 만들어진다 봅니다. 그러면 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1번 중요하다, 2번 안 중요하다. 1번이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이 하늘색 보이시죠? 장 옆에 보면 바깥쪽에 이 하늘색 선이 있어요. 이게 군사 경계선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 세포들이요, 이 세포들이 보초를 쏘고 있어요. 보초를 서서 외부에서 안 좋은 것들이 침입하면 막는 걸 하는 거예요. 보초를 쓰고 있다가. 근데 이 장 상태가 안 좋아. 장벽이 약하거나 무너지거나 손상이 돼 있으면 어때요? 외부에서 침입을 하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하나? 장 미생물이 한다는 거예요. 이 장 미생물이 미네랄도 흡수하고 비타민도 흡수하고 우리 먹은 좋은 영양소들을 흡수시키는데, 아니면 뭐예요?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좋은 역할을 하는 장 미생물이 있고요. 보초를 서서 군사 경계선에서 막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리고 유해균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유해균은 어때요? 이 좋은 미생물은 유해 물질이 장 속으로 들어오려면 통과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유해균은 어때요? 독성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유해균 이름 그대로입니다. 유해한 성분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독성 물질을.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해균도 존재하고 유익균도 존재하는데 이 유익균 비율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해균이 많이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변 상태를 보면 장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변 상태가 일정하고 좋은가, 그러면 장 상태가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몸속에 유해균이 많아서 변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익균이 더 증식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장을 만들려면. 그래서 우리 이제 장누수증후군, 지금 장에 관한 질병들을 다 오늘 얘기할 수 없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어때요?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대부분은 다,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배달할 수 없습니다. 만들 때. 다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가지고 다 조리하시잖아요. 첨가물로 만든 걸로 이미 만들어진 걸로 하기 때문에 화학조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이제 위 장벽을 자꾸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장벽이 손상이 되겠죠. 손상이 되면 얇아지겠죠. 그럼 술술 새겠죠. 우리 여름철에 비닐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놓으면 비닐봉지를 내가 구멍을 내지 않은데도 물이 줄줄줄 새잖아요. 위벽이 얇아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어때요? 이런 것들이 술술 새면, 이 장 속에 있는 독소가 술술 새면 혈관을 통해서 어때요? 혈류를 빨리 타고 온몸을 돌겠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미생물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의 상관관계가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미생물을 총칭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알고 보니까 우리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많은 질병에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혀졌고요. 인지 기능 등 두뇌 기관, 두뇌 기능에 관해서도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도 다 관여하지만 그래서 감정 장애 다 정신적인 거죠. 그리고 인지 장애 이런 것들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요?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필수적인데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장벽에 달라붙는 것도 방지한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유익균을 더 증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질환에 갑자기 심장을 먹게 하면 위험하잖아요. 돌연사가 생기잖아요. 그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 위험하죠. 그 수치도 낮추고 혈당 조절도 하고. 근데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어때요? 장청내청,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장내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장과 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과 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겉 브레인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뇌와 머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때요? 장내 서식하고 있는 이 세균이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거를 밝혀내고 있고 지금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기분과 감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장 관리가 중요하다.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고 있는 연구들을 한번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이 인지 기능 및 알츠하이머 상태에 미치는 다 뇌기능이죠. 영향을 미친다. 우울, 불안, 감정장애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영향을 미친다. 장내 미생물이 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 등 감소시키더라. 각종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장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이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거든요. 병원 가면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본인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이잖아요. 식습관, 생활 습관. 계속 손상이 되면 어때요? 다른 병으로 이어지면은 그때 그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장이 손상을 받아서 세포 사이가 벌어지고 얇아지고 장벽이 이제 약해지니까 어때요?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통해서 다른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늦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장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정신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산균입니다. 근데 요즘은 유산균이라 하지 않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었을 때 장에 도달하면, 장에 도달했을 때, 장에 도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에 환경을 좋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균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뭐예요? 살아있는 균이잖아요. 몸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장까지 살아서 못 가고 죽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장에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왔고 이렇게 유산균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배변 활동 너무 당연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낫게 해주고 면역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도 감소시켜서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간 건강, 뇌 건강, 요로관련 염증에 모든 게 다 관여한다. 그래서 장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자폐나 ADHD 지능과 다 연관이 있더라. 그런데 세로토닌이 장에 90% 이상 존재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장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니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출생 6개월이 되면 거의 완성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태어나면 6개월에 거의 완성이 다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인지 지금이라도 좋은 유산균을 꾸준히 매일 넣어줘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왜?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니까. 물론 우리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 얘기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은가 아이가, 뭐 질 유산균이면 좋은가 아이가, 어느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데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준, 그걸 아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를 보셔야 돼요. 균주.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SCI급 과학기술 논문을 통해서 인증되어 있는 균주인지 확인을 해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조사들이 얘기 안 하거든요. SCI급 균주가 아닌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존력과 부착력 반드시 확인해라. 유산균은 몸속에서 살아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지금 유산균이 많으면 건강하죠. 근데 해균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유익균이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균주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합을 봐야 된다. 이거는 어떤 배합? 유산균도 들어있지만 유산균의 먹이도 같이 들어있는지, 유산균의 먹이가 같이 들어있어야 유익균을 계속 증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식물성 원료인 치커리,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반드시 식물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 네 번째, 비피도박테리움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균주 중에 1등하는 균주예요. 제일 똑똑한 균주.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전문가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프로바이오틱스랍니다. 아까 유산균의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산균주의 이 번호까지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와 있어야 진짜 유산균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내산성, 내담주성이라 했습니다. 장까지 살아서 가고 장에서 잘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장까지 잘 가려면 내산성, 위산에 살아남아야 되고 담주산에 살아남아야 되는 유산균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산성이 강하고 내담주성이 강한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유산균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 다니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장점은 이 3개 회사의 특장점이 다 다른데 이 회사의 특징은 우리는 이거는 가장 자신 있어, 가장 잘해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내산성과 내담주성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유산균은요. 위산에 너무 강하고 담주산에 너무 강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균주입니다. 근데 이 다니스코가 어떤 유산균을 만드냐? 뉴트리라이트의 밸런스 위드인이라는 유산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뉴트리라이트 브랜드는 최고가 아닌 브랜드와는 같이 제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은 좋더란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유산균도 어때요? 균주, 아메이는 유산균 균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균주 배양을 가장 잘하는 회사와 손을 잡는 거죠. 만약에 다니스코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가 손을 잡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밸런스 위딘이 있고 12월 달에 365로 리비전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자세히 초대되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세요. 왜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 이 제품이 코로나와 너무 관련성이 있더라 해서 20억 마리를 또 추가해서 83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피도 박테리움 50억, 비피도 박테리움 라티스 21억, 이 핵심 균주 나와 있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20억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균주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아,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균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도 이 이상 스펙이 되는 유산균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효과가 있고 장 건강에 좋고 하는 유산균을 드시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지금 현재 이제 건강 기능적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는 분이 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 365를 본인이 다 이렇게 검토했을 때 100% 브랜드 균주. 왜냐면 이거는 뭐예요? 스펙이 뛰어난 균주. 아까 그 다니스코라는 회사.
그래서 나와 있고 비피도박테리움이 85% 이상 들어가 있다. 이게 왜 대단하다면 보통 회사는 이 비피도박테리움을 이렇게 못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몇 가지 균주를 넣고 안 좋은 거를 90% 채워도 판매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어떤 이유에서 다른 회사들이 못 넣냐면 굉장히 원료가 비쌉니다. 좋으니까 비싸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밸런스 위드인 365, 365일 이 균주로서 몸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85% 이상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유산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칭찬하는 365를 이제 봤을 때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공기를 굉장히 극혐해요. 보관상 굉장히 까다로운 균주인데 이게 85%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입증돼 있는 균주, 아까 얘기했죠. 알려져 있는 스펙이 뛰어난 균주만 넣었기 때문에 대단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억 마리 들어가 있어 얘기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균주의 스펙을 따지고 나서 우수한 균주가 확인되고 나서 그게 몇억 마리인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이 85% 이상 들어가 있는 유산균은 밸런스 위드인 365 말고는 없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알아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장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많이 증식이 되어야지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고 이것들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맞죠? 뇌가 건강해야지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되고 행복해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 장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은 우울증 약 먹으러 먼저 가죠. 근데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을 알려줄 수 없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것도 제가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장 관리만 잘해도 어때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실게요. 이 내용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어요. 이거는 대뇌를 확장한 그림입니다. 이 대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거는 어때요? 이성을 관여하는 거는 이 심피질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특강 할 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두엽이 있고요.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요. 측두엽이 있고요. 뒤통수, 후두엽이 있고요. 각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어디가 발달해야 되냐? 전두엽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함부로 애들 치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기능이 좋아지고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내 기능이 잘하는 아이라도 어때요? 이 심피질 밑에 있는 어때요? 감정이나 본능을 관장하고 있는 이 고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된.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이거는 오래된 인간의 감정, 본능을 관여하는 이 고피질이 어때요? 조절이 잘 안 되면 이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그래서 이성의 뇌도 중요한데 이성을 관장하는 심피질 영향도 중요한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감정일 때, 기분이 좋을 때 복잡한 것도 잘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딱 생각하기 싫어요. 해결하기 싫고. 그게 너무 기분이죠. 그래서 즐거운 감정이고 기분이 좋을 때 지적 능력이 더 우수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 심피질의 뇌기능이 뛰어나서 이것만 동원하는 것보다 심피질과 고피질을 같이 동원해서 협력하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 얘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영양소들이 다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피질과 고피질을 골고루 발달시켜서 어때요? 우리의 몸에 충분한 영양소도 넣고 어 공감이라는 마음의 영양분을 넣어주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들었던 내용들로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